네, 교수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순천향의대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보험을 개혁하려고 하는 의사입니다. 네, 현직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건강보험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계기가 이제 큰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2002년에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직하게 된 거. 이제 그게 첫 번째 계기였고요. 그 의료 접근성의 차이가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10년에 제가 이제 유방암 검진 질 관리 사업을 이제 국립암센터의 요청으로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제도가 되게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2013년부터 이규식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이제 이 세 가지가 모여서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 이제 이런 거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 건강보험이 아프다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건강보험 제도, 그리고 뭐 국가암 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나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환자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관련된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 것인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유방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유방암 환자가 아니라 건강보험이라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 변신을 하게 되는 계기,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이 아프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첫 번째는 건강보험이 기본권 의료를 제공하는 제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 이것이 의료보장 제도이고 건강보험 자체가 공공의료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붕괴되고 있다. 이제 이런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건강보험이 기본권 의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본권 의료면 반대말이 있겠죠. 그거 반대말은 상품 의료거든요. 그리고 기본권 의료랑 필수 의료, 이제 요즘 말이 자주 나오는데 필수 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필수 의료의 반대말은 부가 의료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중에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거는 이제 기본권 의료, 필수 의료입니다. 이거를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거가 건강보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료보장제도이고 공공의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료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공설립병원이 하는 의료를 공공의료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보건복지부나 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을 의료보장제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혜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뭐 가뭄이 들면은 임금님이 이제 곡식을 뿌리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건강보험은.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잘못된 인식, 그게 문제이고, 또 반면에 국민들은 이거를 맨날 받기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 구성원이 책임지고 갖고 나가야 되는 제도인데, 건강보험은 단순하게 의료비 할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의료 이용이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권 의료를 제공하는 건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건강보험이 의료보장 제도인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건강보험이 붕괴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붕괴를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의료비가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 구조가 왜곡된다는 겁니다. 이제 공급 구조의 왜곡이라고 하는 건 공급자 의사니까요. 옛날에는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면은 다 레지던트를 하고 이제 전문의가 되는 길을 갔다면은, 지금은 이 수련을 받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일반의로서 상품 의료,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을 공급 구조의 왜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나와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지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공급 구조가 왜곡된다. 이제 요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 보건복지부를 이제 조선시대 사대부에 비교를 하시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이 전문가들을 중인으로 그리고 국민을 백성으로 이렇게 취급한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국민들도 의사들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 원래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보험자와 그리고 공급자 간의 신뢰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건복지부가 무조건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상하 관계이거든요. 이거는 마치 그 이제 조선시대 사대부가 그 중인은 이제 뭐 양반 뭐 평민보다 뭐 약간 조금 더 좋은 뭐 그런 거잖아요. 거의 평민에 준하는 그런 거인데 그런 식으로 신분이 밑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보건복지부 말을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평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계약과 신뢰가 아니라 상하 관계에서 이 지시적인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자가 소외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건강보험은 구성원이 만들고 기여하고 이 갖고 나가야 되는 이런 제도인데 무조건 시혜적인 제도다, 의료비 할인 제도다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약간 그 거지 근성 또는 뭐 노비 근성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 건강보험이 없었잖아요. 근데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자체는 근대적인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시민으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건강보험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조선시대처럼 하고 있어서 문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숫자 자체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양적으로도 문제냐? 그거는 조금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진료량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숫자가 적은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의사들이 보호해야 될 거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졸업자의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자꾸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건강보험의 영역 내에서도 이 그 기본권 의료에 해당되는 급여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비급여 진료를 하는 곳으로 점점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건강보험을 제공할 의사가 부족해지는 문제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의사 숫자를 늘릴 필요도 있다. 이제 늘리는 거를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의사가 늘어나면은 의료비도 같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의사는 수출용이 아니고 내수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들이 의사를 먹여 살려야지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풍족하게 늘릴 건지 아니면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내서 알뜰하게 쓸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지금으로서 좀 합당한 정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늘리는 걸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건강보험이 기본권 의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건강보험이 이 의료보장 제도인데 그런 개념도 없고 이렇게 되어서 건강보험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망해가고 있는 건 구조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늘리더라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숫자만 늘리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증폭되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거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의 문제를 먼저 고쳐야 된다. 이제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고치는 거는 바로 지금 효과가 나타나지만 의사 수를 늘리면 최소한 10년은 지나야지 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늘어난 의사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릴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데 늘리면 일단 돈은 든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10년 후에 일어날 그 10년 후에를 보고 무조건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늘리는 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늘리기만 하는 거는 좀 답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그럼 의사 수를 늘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이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네버. 왜냐하면 너무 단호하신데요. 네. 예.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은 이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가 2006년인가부터 의대 정원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의대 정원은 고정되어 있지만 의사들이 은퇴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인구 대비 의사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거든요. 그러면 인구 대비 의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뭐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의사가 늘어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이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배분의 문제거든요. 이제 알로케이션, 이제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쏠려 있는 거를 제대로 골고루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의 그 구조 개혁이 먼저 필요한데 이걸 안 하고 숫자만 늘려가지고는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죠. 오히려 더 나빠지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이 건강보험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해 주신다면요. 네, 그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료 이용을 관리해야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급 구조가 왜곡된 거를 제자리로 바꾸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게 우리 이 기본권 의료를 비용 부담 없이 제공을 하되 그 너무 사람들이 이걸 남용하지 않도록 약간의 관리가 필요한데 그 관리의 기준이 의학적 필요도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면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아예 건강보험 안에 집어넣지를 않아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건강보험을 수요 기반으로 해왔거든요. 환자가 원하면 다 해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의료 이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너무나 과도하게 늘어난 의료 이용을 이제 적정 수준으로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OECD 평균을 좋아하니까 OECD 평균에 밖에 맞추어야지 된다. 그래서 의료 이용을 관리해야지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한자의료 체계 이제 이런 거가 꼭 도입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공급 구조.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건강보험 의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길로 가는 의사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 내에서도 이제 그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런 급여의 영역이 아니라 그 비급여의 영역으로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 구조를 제대로 배치를 제대로 하는 이제 그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꿈이 있는데요. 건강보험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꿈입니다. 그럼 왜 건강보험을 개혁해야 되느냐? 일단 이게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냥 내버려두고 갈 수도 있는데 왜 이걸 개혁해야 되느냐 하면은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건강보험 제도가 잘못되면은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느냐?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받게 되겠죠. 부자들은 비행기 타고 딴 나라 가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중산층 이하는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올바르게 되어야지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개념도 기본권 의료라는 개념도 없고 의료보장 제도라는 개념도 없고 원칙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냥 명목적으로는 의료보장 국가이지만은 실제로는 의료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들에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강보험을 개혁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료보장 국가가 되고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 혜택을 누리는 이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이 꼭 필요하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항상 꿈이 많으신 네. 소녀 같은 우리 교수님. 앞날에 정말 큰 그 축복이 있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